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디딤돌 초등 고학년 독해력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권 내용을 살펴보고 있죠. 자, 이번 시간은 우리 교재 13번째 지문이고요. 경제 분야의 내용입니다. 경제 분야 내용 나오면 좀 어렵게 느껴져요. 왜냐면 용어들이 우리가 일상에서는 잘 보지 못한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 그 용어에 대한 풀이나 그 용어와 관련된 어떤 경제 이론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용어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제목이 전망 이론이에요. 자, 여러분, 대부분의 경제학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철저하게 계산하여 항상 합리적인 결론을 내린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익은 최대화하고 손해는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한 다음 이 확률에 근거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의사결정에 대한 이론을 기대 효용 이론이라고 한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이게 이제 기대 효용 이론이에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해줍니다.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A의 발생 확률이 50%이고 B의 발생 확률이 30%라면 당연히 50% 확률로 가야겠죠. A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런 게 이제 기대 효용 이론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니까 그 이론에 대해서 보다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또한 A와 B의 발생 확률이 같거나 비슷할 경우 이익이 많은 쪽이나 손해가 적은 쪽으로 선택한다는 것. 이게 바로 기대 효용 이론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라는 접속어가 나옵니다. 이어주는 말. 이 그런데라는 말은 그러나와 많이 헷갈리는데 엄밀하게 좀 달라요. 그러나는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할 때 그러나를 쓰고 그런데는 앞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이어지는데 방향만 틀어서 방향만 다른 얘기를 할 때 그 화제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환이 될 때 그런데 라고 하는 이어주는 말을 쓰는데요. 그렇다면 그런데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 경제학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기대 효용 이론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좀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하겠구나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기대 효용 이론과는 다른 전망 이론이 등장했다. 그렇죠. 화제가 전망 이론으로 전환된 겁니다. 자, 전망 이론은 사람들이 위험이 따르는 선택을 할 경우를 말해요. 항상 합리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전망 이론을 만든 데니얼 카너먼은 위험이 따르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밝히는 실험을 했어요. 실험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차례대로 제시하고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질문은 모두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구성되었다.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가 나와야 줘야겠죠?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선택을 했는가? 자, 위험이 따르는 선택을 할 경우 첫 번째 질문은 A를 선택하면 80%의 확률로 4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는 거야. B를 선택하면 100%의 확률로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당신은 A와 B 중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그러니까 A를 선택하면 400만 원을 받을 수는 있는데 이게 80%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만 4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2명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2명에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운이 없으면. 그런데 B를 선택하면 100%의 확률로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B만 선택하면 무조건 300만 원 받을 수 있대. 그럼 선생님 같으면 B 선택할 것 같거든요. 자, 이 질문에 대해 실험 참가자들의 80%가 B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이익을 본다면 지금 이익을 보는 상황이잖아요. 받는 경우 둘 다. 그럼 차라리 100만 원을 덜 받더라도 확실하게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B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A를 선택할 경우 돈을 못 받을 확률이 20% 있기 때문에 A를 선택하지 않은 거죠. 자, 이렇게 이익을 볼 수 있는 경우의 사람들은 위험을 피하는 선택을 한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되고요. 이 결과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기대 효용 이론의 관점과 같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이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구나. 이런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구나. 기대 효용 이론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뭐냐면 이익을 볼 수 있는 경우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C를 선택하면 20%의 확률로 400만 원을 잃을 수 있고 D를 선택하면 25%의 확률로 300만 원을 잃을 수 있다. 어떻게 하겠는가? 이제 좀 고민이 되죠.
고민이 돼요. 자, 이 경우는 첫 번째 질문하고 굉장히 다른 게 이 경우는 C를 선택하든 D를 선택하든 잃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손해에 대한 질문. 앞선 질문은 이익에 대한 질문이었거든. 근데 이익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결론은 기대 효용의 관점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손해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 실험 참가자들의 65%가 C를 선택했다는 거야. 20%의 확률로 400만 원 잃을 수 있는 이 경우를 선택을 했대요. 그러니까 C를 선택하든 D를 선택하든 지금 손해를 보는 상황이죠. 이럴 경우에는 100만 원이나 더 큰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죠? C가 D보다 손해율은 100만 원이 더 크잖아요. 근데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낮은 쪽을 선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D를 선택하면 25%의 사람이 300만 원을 잃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C를 선택하면 20%의 사람이 400만 원 잃는 거니까 내가 20%에만 안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최대한 내가 안 들 수 있는 확률. 그래서 확률이 조금이라도 낮은 C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위험 부담은 더 크죠. 400만 원 잃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운이 없으면. 자,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사람들이 손해를 볼 경우에는 더 많은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조금이라도 확률이 더 낮은 선택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결과는 기대 효용 이론의 관점으로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험을 감수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한다? 그 위험이 더 큰 쪽에다가 이제 베팅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기대 효용은 그런 게 아닌데 기대 효용 관점은 다 면밀히 분석해서 내가 손해가 가장 적은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건 좀 아니라는 거죠. 기대 효용 이론의 관점으로 보자면 C와 D가 발생할 확률이 20%와 25%로 사실은 비슷해요. 5% 차이밖에 안 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만큼의 손해가 적은 D를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데 이상하게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 사람들은 위험 부담이 더 큰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 기대 효용 이론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의 대답을 분석한 결과 사람들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험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 효용 이론의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선택을 한다. 이게 바로 전망 이론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대 효용 이론으로는 해석이 안 돼. 자, 이를 통해 전망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선택을 할 때 항상 합리적으로만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자, 전망 이론은 경제학의 심리학을 접목함으로써 이후 행동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경제학 연구의 흐름을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 이거는 심리학과 함께 해석을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아가서 행동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그 연구의 흐름을 만드는 데도 기여를 했대요.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친구들이라면 행동 경제학이라는 건 뭔가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더 찾아보는 활동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전망 이론 맞습니다. 정리 좀 해보죠. 두 이론입니다. 그죠? 기대 효용 이론과 전망 이론, 그런데 차이점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구체적인 실험 내용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고 실험의 결과와 전망 이론의 내용을 연결지어서 전망 이론에 대한 독자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자, 글의 구조 살펴보시면 먼저 기대 효용 이론에 대해 설명을 했죠.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한 후 이를 근거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 그것과 대조가 바로 전망 이론입니다. 이 경우는 위험이 따르는 선택을 할 경우에는 항상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봤죠. 이익을 볼 수 있는 경우에서는 위험을 피하는 선택, 즉 기대 효용 이론으로 설명이 되는데,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에선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선택을 한다. 이것은 전망 이론으로 설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글은 기대 효용 이론과 다른 전망 이론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문제 보죠. 자, 이 글을 바탕으로 할 때 기대 효용 이론과 관련이 없는 내용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으면 여러분이 기대 효용 이론하고 전망 이론이 뭔지에 대해서는 알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아닌 것은 4번입니다. 행동경제학 연구의 흐름을 만드는 데 영향을 준 것은 기대 효용 이론이 아니라 그렇죠. 전망 이론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기대 효용 이론과 관련이 있죠. 자, 다음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2번과 3번 이제 연결된 건데 앞선 지문에 나온 두 질문이에요. 그죠? 그걸 이렇게 보기화했습니다. 자, 실험에서 사용한 설문지입니다. 자, 실험에서 활용한 설문지. 이 결과 이미 우리 앞에
지문에서 나왔죠? 첫 번째 질문은 A와 B의 발생 확률과 이익이 다음과 같을 때 어떤 선택을 하겠나? 사람들은 확률 100%를 선택을 했다는 거야. 그죠? 왜냐면 이익이 발생한다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익이 발생하는 쪽. 이게 기대 효용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80%가 이렇게 선택을 했죠. 그 얘기는 얘는 이제 20%가 선택을 했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질문 두 번째 보면 C와 D의 발생 확률과 손해가 다음과 같을 때, 이번에는 손해에 대한 거였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선택을 했는가? 이번엔 사람들이 C를 선택을 했어요. 20% 확률, 400만 원을 잃는 경우. 그러니까 잃는 경우는 더 큰데 확률이 적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적은 쪽으로 선택을 했다. 이것은 기대 효용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65%가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은 전망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문제를 만나볼까요? 자, 이 글을 바탕으로 보기 질문에 대한 실험 참가자들의 선택 결과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지문에서도 다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문 내용만 잘 읽어도 사실 뭐 보기의 내용이 뭐 관계가 없어요. 지문 내용만 잘 읽어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풀 수 있는 문제죠. 답은 3번입니다. 질문 2에 C라고 답한 사람은 전체 실험 참가자들 중에서 80% 아니라 65%다 하는 내용이 지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자, 이어서 볼까요? 보기 설문지에 대해서 이번엔 추론한 내용입니다. 이 문제가 훨씬 또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추론이기 때문에 지문에 나온 내용 바탕, 또 보기 내용이 뭐 사실 지문 내용이긴 합니다. 그 내용 바탕으로 해서 나오지 않은 내용까지 생각을 해보는 건데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타당하게 추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면 3번. 만일 손해가 발생한다면 C를 선택하는 것이 D를 선택하는 것보다 손해가 더 크다라고 했는데, 자,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C를 선택하면은 보기에서도 정리가 되어 있지만 1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되는데요. D를 선택하면 300만 원을 잃죠. 때문에 C를 선택하는 것이 D를 선택하는 것보다 손해가 더 크다라고 얘기한 3번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왜 틀렸는가? 만약 이익이 발생한다면 B를 선택하는 것이 A를 선택하는 것보다 이익이 더 크다라고 했는데 이익이 더 큰 건 A가 이익이 더 크죠. 다만 발생 확률이 B는 100%였던 거죠. 그래서 A가 더 큽니다. A가 더 이익이 큼. 자, 2번. 만일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A를 선택하지 않고 B를 선택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B는 이익이 100%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라고 하는 것은 B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만일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C를 선택하는 것이 D를 선택하는 것보다 손해가 더 크다라고 했는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이 가정이죠. 근데 C하고 D는 둘 다 손해가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손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면 C나 D나 손해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손해에 대한 확률이니까. 그래서 뭐가 뭐 C보다 뭐 D가 더 크다 이런 내용은 잘못됐습니다. 만일 이익과 손해가 모두 발생한다면 A부터 D 중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니죠. 이익과 손해가 모두 발생한다. 그러면 이익이 큰 쪽, 손해가 작은 쪽 이런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유리하겠죠. 자, 넘어갑시다. 데니얼 카너먼의 실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이 글에서 찾았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무엇을 피하려고 합니까? 이익을 볼 수 있을 때는 확률 100% 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을 피하는 거죠. 혹시라도 적은 확률로 내가 당첨되지 않을 것을 피합니다. 그래서 위험을 피하려고 하고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험을 기꺼이 어떻게? 감수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니은에는 감수하는 선택을 한다.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5문단에서 이 문장 내용 잘 정리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이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선택을 할 때 항상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보지만 어떤 이론인가요? 기대 효용 이론이죠. 이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선택을 할 때 항상 합리적인 선택만 하는 것은 아니다. 위험 감수하는 선택을 하기도 해요. 뭔가요? 전망 이론입니다. 이렇게 이 글은 기대 효용 이론과 전망 이론에 대한 글이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휘력 키워볼까요? 자, 낱말 뜻 참고해서 빈칸에 알맞은 낱말 넣는 문제입니다. 생강차나 유자차는 감기를 낫게 하는데 큰 이것이 있어요. 보람 있게 쓰거나 쓰임 또는 그런 보람이나 쓸모가 있다. 감기를 낫게 하는데 큰
효용이 있다라고 하죠. 경기가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이게 있습니다. 앞날을 헤아려 내다봄 또는 내다 보이는 장래 상황. 그러니까 장래 상황이 경기가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바로 전망한다라고 하죠. 전망이 나왔다. 그는 서양 음악과 우리 고유의 음악을 이렇게 하려고 해요. 둘 이상의 다른 현상, 서양 음악과 우리 고유 음악, 알맞게 좋아하게 함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서양 음악과 우리 음악을 서로 접목한다라고 하죠. 접목입니다. 접목. 자, 이어서 어휘력 좀 더 살펴볼까요? 자,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이에요. 가족과의 생리별은 어린 나이에 이렇게 하기 어려운 고통이에요. 그 회사는 당장의 손해를 이렇게 하더라도 장기적인 신뢰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족과의 생리별 어린 나이에 받아들이기가 힘든 고통이고 그 회사는 당장의 손해를 내가 입더라도 손해를 당하더라도 손해를 받아들이더라도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외부의 영향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 바로 감수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그 문장은 두 가지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여기 바로 해석이네요. 이 실험 결과에 대한 박 교수의 해석.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문장이나 사물 따위로 표현된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함 또는 그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해석. 자, 네가 원하는 일이라면 도와주겠다. 그는 우리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일이면 내가 열심히 도와줄게. 기쁘게 도와줄게. 그는 우리의 결정을 기쁘게 따르겠다고 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쁘게라는 뜻은 기꺼이라는 낱말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휘력까지 모두 살펴봤네요. 오늘 전망이론, 경제학 용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오겠습니다.